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니까요. 여러 가지 주식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투자 원칙에 대한 영상도 찍어 드렸고요. 제가 추구하는 단타 매매에 대해서 단타 매매 기법도 차트상 설명해 드리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서 적은 금액으로 많이 연습해 보시고 단타 매매에 대해서 타점을 잡아 보시고 어느 시점에 빠져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스를 보시면은 주식, 증권, 경제, 금융 관련 뉴스를 보시면서 그런 뉴스들을 어떻게 분석해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뭐 라이프 시멘틱스, 청약 경쟁률 흥행 이런 기사 보시고 그 신주 공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모주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원하는 만큼 살 수가 없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주들은 모든 시장의 이슈를 다 끌어모아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부분이고, 그런 시장의 집중도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기업이면은 모두 다 상장하면은 시가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중에 고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거품이 꺼지고 나서 그 종목이 정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남들이 다 좋다고 빨간불이 찍힐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거품이 꺼지고 물량이 쏟아져서 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뉴스가 핫하게 뜰 때가 아니라 공모주들은 IPO를 해서 신주 공모를 하는 주식은 나중에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식 이야기도 있고요.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많이 팔아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언론이 어떻게 보면 조장하는 거예요. 연기금은 당연히 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팔 수밖에 없냐? 법률로 그 국내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을 수 있는 그 한계라는 게 있는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 조정권이 있는데 그 조정권을 많이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금이 주식을 팔아서 그 국민연금 재정이 탄탄해지면은 그만큼 또 새로운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거고, 만약에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연기금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비워놔야지 시장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주시고요. 연기금이 파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망이 어둡다, 또는 얘네들이 계속 파니까 내 계좌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뛰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시기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만 보시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뉴스 속에 숨겨진 행간을 읽고 잘 분석하셔서 단번에 그 종목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과 그 섹터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서 그 섹터가 경쟁력이 있는 현재의 유망한 섹터인지, 그 회사가 퍼포먼스가 됐든 여러 가지 수급이 됐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생각해 보시고 뉴스에 혹하지 마시고 깊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뉴스로 현혹하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뉴스만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잘 분석해 보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런스라는 사람이 아마존보다 쿠팡이 더 좋다라고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세로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쿠팡은 결과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단 1원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회사고요.
매출만 10배, 20배 계속 뻥튀기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이 매출이 상승이 언젠가는 꺾일 거예요. 이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뭐 이 이커머스 관련해서 지배 회사도 아니고 여러 경쟁 회사들이 있고, 그 여러 경쟁 회사들 뭐 이마트가 됐든 뭐 신세계 쪽 이마트가 됐든 뭐 네이버 쪽 뭐 CJ 대한통운 이쪽과 연계된 네이버가 됐든 뭐 옥션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 11번가 이런 회사들이 만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다 대기업을 뒤에 두고 있는 회사고요. 네이버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엄청난 대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이죠. 쿠팡이 만들어낸 플랫폼은 네이버가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쿠팡이 이 시장을 다 먹어서 그 언젠가는 자기들이 고가 마진을 남기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적자를 한 방에 해소한다? 그런 시장은 오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쿠팡은 애플이 아니고요. 쿠팡은 아마존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쿠팡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이커머스 시장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고 어떻게 지배하고 있고 어떤 매출과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쿠팡 관련주들 있잖아요. 쿠팡이 상장해서 뭐 결제주가 됐든 쿠팡의 수혜를 보는 택배, 뭐 유통, 물류, 컨텐츠 이쪽 기업들도 많이 주가가 떠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 떠 있는 주가를 이 기업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인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미 돈질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다른 뷰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다른 뷰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객관적인지 냉정하고 철저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바이오 관련해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부분이고, 물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레벨업하고 1000포인트를 찍으려면은 바이오가 달려줘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바이오가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가급적이면 거품이 많이 없고 그 거품을 증명할 수 있는 1차적, 2차적 시장의 증명을 여러 번 거친 바이오 회사에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뭐 ETF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제가 뭐 간혹 가다가 말씀드리는 이런 ETF 종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굳이 종목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뭐 반도체면 반도체, IT면 IT 이렇게 시장에서 유망하다라고 얘기하는 뭐 BBI즈나 뭐 뉴딜 지수 뭐 이런 성장 주식, 2차 전지 아니면은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이런 거를 ETF로 만들어 놓은 그런 ETF 상품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ETF는 세금이 이 거래세가 일반 주식보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ETF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ETF들은 유리한 거래세가 매력이 있고요. 잘 공부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거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원자재 시장 뭐 유가가 소폭 하락하고 뭐 유럽 증시가 약간 하락했다. 지금 국채금리가 미국에서 살짝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한 0.5%, 0.5% 정도 떨어졌고 기술주도 안 좋았죠. 그 대신 이제 가치주인 다우, 블루칩은 상승한 게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규 상장주는 거품이 꺼진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뭐 테슬라 이야기도 있는데요. 테슬라가 뭐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 애플, 테슬라 이런 혁신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 시장의 대세가 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뉴스, 이런 회사들이 파생되는 그런 부가가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애플카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스마트폰이나 그 iOS 관련한 그 생태계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테슬라는 테슬라 나름대로의 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 생태계, 자율주행 OS 관련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현대 기아차라든지 LG의 모빌리티 혁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면은 거래하실 만한, 주목하실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뭐 LG화학은 뭐 굳이 2차 전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이란 건 사실이고요. 뭐 비트코인이 또 최고가를 깼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거래하실 분들이 아니라면은 뭐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뭐 10만 전자가 될지 안 될지 뭐 시장의 이야기가 분분하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말이 지나기 전에 10만 원대 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사는 한도 끝도 없이 쏟아지죠. 그 기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분석하셔서 어떤 종목의 힌트를 얻고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담아둘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들입니다. 뭐 여기 SK증권 주간 시천주 같은 경우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기대하면서 뭐 한미반도체나 금감공업, 네온테크 이렇게 실적이 주목되는 이런 종목들도 언급해주고 있네요. 뭐 지금은 이제는 바야흐로 기업들이 이제 결산을 하고 주주총회를 하면서 실적에 주목하고 이런 실적 쪽에 퍼포먼스가 나와주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건 사실이죠. 여러 가지로 각종 경제 지표들도 잘 보시면서 바이든이 뭐 돈풀기가 이제 시작이란 얘기는 뭐 결과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세계 경제의 중심이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여기냐 아니냐 뭐 말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자체는 경제의 중심이 뭐 중국 쪽으로 쏠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미국이 중심인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9시에 시작이 되면은 10시가 지나서 중국 증시가 시작되면 그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경제의 중심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히 금융의 중심은 아직까지 미국인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 뉴스들 주말 동안에 잘 공부해 보시고 잘 분석하셔서 다시 시작될 월요일 투자, 성공 투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까지 저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뿌잉뿌잉.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